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난 6차에 비해서 독서 지문은 좀 쉬워진 느낌이었고 문학은 좀 까다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문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한 번에 답이 안 나왔던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헤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풀었던 거랑 견주어 보면 문학에서는 시간이 좀 더 들어갔고 비문학에서는 한 1, 2분이 당겨졌고 그래서 이제 체감상 독서는 좀 쉬워졌으나 문학이 조금 어려워져서 아마 지난주와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등급컷이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이감을 풀다 보면 대체적으로 독서 지문을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죠. 문학을 먼저 푼단 말이지 독서보다 앞서서. 그런데 이번 문학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독서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독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지금 문학에서 시간이 소모가 됐던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오답률 2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이제 독서, 비문학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문제가 오답률 2위야. 나도 3번하고 5번 두고 고민을 한 20초 했나 봐. 지금 선택지를 두고선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냥 선택지만 뚫어져라 보나? 아니면 본문을 다시 보나? 저는 본문을 다시 봅니다. 뭐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항상 우리 국어에서의 답은 본문에 있는 거니까 본문을 봤더니 눈에 띄었던 게 지금 허우적거리는 거잖아. 정보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왜 허우적거리나 봤더니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허우적거린대.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못 찾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점, 정보를 제대로 찾았으면 헤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목표 설정. 그래서 2번의 답을 3번으로 고르게 됐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 선택지를 두고, 두 개의 선택지를 두고서 고민한다면 꼭 본문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힌트를 어떤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머릿속으로 두고 생각하면 잘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의 오답률이 이만큼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 오답률이 67%야.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만한 거라면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고민하면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푼다는 생각이 빠르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다른 모의고사들도 있잖아. 뭐 이감, 뭐 한수, 뭐 상상 하면 이제 애들의 얘기가 요 독서 지문 있죠? 요 첫 번째 지문이 이감이 제일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아마 이렇게 연습이 됐으니까 지금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더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는 틀려도 상관없어. 다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교훈을 얻을지 그거를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지금 가글에서는 롤수죠. 1문단입니다. 가의 1문단. 전통적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 롤수가 어떻게 사회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가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 끝에 롤수 이론의 한계가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논리가 순환함을 지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입장에 따르면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글이 바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스컴스의 이론인 거지. 나의 두 번째 줄, 1문단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1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회계약의 준수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게임 이론이 우리에게 좀 친숙한 내용이긴 하지, 아마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여러 번 봤던 내용인 거니까, 그럴 때 그것이 좀 변형된 이문단이야. 나에서 이문단, 변형된 사슴사냥 게임.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신했을 때도 웬만큼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하든 혹은 배신을 하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선문단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게 더 조금이나마 이익이 커? 어떤 게? 사실 협력이 더 크잖아. 둘 다 협력했을 때가 둘 다 배신했을 때보다 이익이 1만큼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니 뭘 학습하게 되는 거야? 배신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주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학습과 그 다음에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통합적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지. 6번하고 7번 문제야. 8번 문제는 쉬웠죠. 왜냐하면 8번의 2번 선택지를 봅니다. 가에서 언급된 조건을 사승사냥 게임의 상황에 적용하면 협력의 균형만이 아니지. 균형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8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하고 7번 문제야.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 다음에 7번 롤스와 스컴스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이 두 가지는 좀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선택지를 지우고 남긴 선택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요 지문에서는 이문단 끝부분이야. 이문단 끝에 거기에 이제 계산하는 거 나오지. 인구 평균 수랑 그 다음에 비율, 인구 비율을 통해서 이제 그 선거구 인원을 이제 정하는 건데, 그거랑 그 다음에 4문단에서도 끝에 지금 비율로 이제 선거 인원을 조정하는 거, 구성하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12호 문제를 좀 쪼놨거든. 무슨 말이냐면 10번, 11번, 13번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얼핏 보니까 한 6분 때였더라고. 초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6분이니까 못해도 한 9분에서 10분 걸리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12번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12번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요 12번을 보면 거기 보기에서의 상황이 세 번째 줄,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이래. 이게 뭐랑 똑같냐면 2문단 끝에 나왔던 상황과 4문단 끝에 나온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때 2문단 끝에 나와 있는 구체적 상황하고 4문단에 나와 있는 상황의 차이는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고려하면 12만에서 많게는 24만이 되는 거고, 고려하지 않으면 13만과 26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4문단에서 되는 거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12번에서 주어진 상황은 그 상황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네가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풀린 거야. 얘는 딱 봐도 1번이 틀린 거지. 이거 1번이 틀린 거야. 왜냐? 평균 인구수 기준을 외면하고 그럼 뭐랑 똑같다는 거야? 4문단에 나온 상황하고 똑같잖아. 그럼 D보다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 D가 24만이나 많은 선거수, 거기서 4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예를 들어준 게 13만하고 26만 얘기했지. 다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본문의 구체적 상황이 나와. 그럼 자꾸 어떡하라고? 보기에 나오는 구체적 상황하고 연결을 지으라고.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잖아. 지금 그게 연결이 됐다면 요 지문이
좀 빠르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럼 지문을 좀 볼게요. 1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것이 2문단의 가운데 부분에 표의 등가성 나오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것이 결국에는 과대대표와 과소대표를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그거와 관련되는 것이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 정해진 기준이 됐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표의 등가성, 인구 대표성이야. 그랬더니 3문단에서 구역조정과 경계조정을 하게 된대. 맞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역조정하고 경계조정이 되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뭐가 나타나? A협입니다. A협. 거대 선거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 대표성을 약화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4문단이 이제 튀어났던 거야. 그냥 지금 일부러 좀 무시하는 거지. 그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왜냐? 지역 대표성 때문에 이런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다. 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려워 보였지만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에서 17번. 야, 이거는 이제 너네들은 시간이 적게 걸렸겠지? 능동수송? 너네 처음 보는 거야? 여기 생물 안 해? 생명? 넌 했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일단 파악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균에서 능동수성이 일어나는 과정, 그것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어디까지냐면 3문단 ABC 능동수송, 그 다음에 4문단은 크기가 큰 거. 그래서 지금 ABC 능동수송이랑 크기가 큰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17번 문제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여기에서 시간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그 17번 문제 들어갔을 때가 한 11분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7번 끝내고 나니까는 14분이 넘더라고. 그리고 17번 문제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할 내용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막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지금 1문단에서 보면 지금 능동수성이 이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 일과 관련돼서 이제 뭐 엔트로피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거기에서 먼저 전제를 깔아준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능동수성이 초점이 돼서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거냐면 능동수성 중심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17번 문제에서는 그거의 핀트를 바꿔버리죠. 바로 17번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나 다음이야. 포도당 수송 단백을 통해 거기다가 물개 표시 한번 해주세요. 세포 내부로 확산된대. 확산에다가 동그라미. 확산은 능동수송이 아니죠. 1문단을 보시면 확산하고 관련되는 개념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맞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확산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었던 거지. 지금 그 말이야, 그 말. 거기에서 지금 개를 파악했어야 돼. 왜냐면
1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하고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 포도당 수송 단백은 뭐 세포 내부로 확산된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발간 그 능동수송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되었거든. 그래서 17번의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나를 통한 나트륨 양이온의 이동은 아미노산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틀린 거지. 생명체만이 지닌 특성이 아니다. 왜? 걔는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전제에 나오는 내용을 끌어다 쓰는 것. 전제에 나오는 내용을 끌어다 쓰는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충분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문으로 돌아와서 내용 확인해 주는데 용어를 정리해야 돼, 용어를. 지금 1문단에서 나왔던 것이 엔트로피 확산이랑 엔트로피 증가랑 확산이랑 이런 말들이 같이 어울려 썼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저 문학 설명할게요. 이번 회차에서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어려웠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시간을 잡아먹어서 앞에 두 지문에서 시간을 잡아먹어서 뒤에 두 지문을 좀 대충 혹은 대강 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냈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사실 작품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 지금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야. 그런데 18번이야. 18번에 2번이야. 18번에 2번을 맞췄다면 사실 19번 문제도 맞힐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돼. 봐봐. 18번에 2번을 보면 B는 가정의 진술을 통해 B를 볼까요? B에서 가정의 진술 어디에 있어? 그렇지. 뭐 이거 이제 19번하고 같이 설명합니다.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 죽은 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상한 거죠. 그럴 때 두견새 밑에서 비구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청 누웠으니 당연하지. 죽었으니까 누워있는 거 아니야. 산은 요요 물은 쾅쾅 이것이 낙이로구나. 죽어서 자연에 묻혀있는 것이 낙이란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19번에 4번 선택지를 봐. 이거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니지. 우리가 보통 본문으로 돌아가도 확인하는 것이 뭐였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뭐였어? 최소한 개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잖아. 그런데 개가 들어있는 문장 앞에 두 개만 보여도 거기서 누워 지내고 그것이 낙이래. 야, 자연하고 어울려 보이잖아. 순간 그 장면이 까먹은 거지. 비구간에서의 장면이. 그것은 죽음을 가정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 부분만 보면 4번 선택지야. 질끈 묶거나 물은 쾅쾅 등의 의태어나 의서를 사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노는 모습. 개소리죠. 죽은 후의 모습을 상상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그거인 거야. 나도 처음에 답이 안 나왔어 한 번에. 그래서 선택지 다시 본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하고서. 다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18번하고 19번하고 묶은 거고 요와 비슷한 게 21번이야. 지금 얘와 비슷한 게 21번입니다. 지금 얘도 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장면이 처리가 돼야 돼. 여기 7쪽에 있는 지문부터 좀 볼게요. 7쪽에 있는 지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민 구제 사업이야. 빈민 구제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부 요청하는 거죠.
너네 잘 사니까 좀 도와달라.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한다 이거야. 니은입니다. 윤직원 영감 다 듣고 나서는 시침을 뚝 떼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디귿이야. 객은 듣던 바와는 다르다고. 그렇지. 왠지 말이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리을입니다. 리을 윗줄이야. 이 말에 웬만한 사람은 속으로 웃고 진작 말머리를 돌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눈치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시방 한 10,000석가량 추수를 하는데 자gin이 1,0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gin을 부리는 것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기부사업이란 얘기인 거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리을 다음이야. 그러면 근천명 되는 소작인한테 소작료를 받지 않으시고 돈을 무료로 내주시는군요. 그래. 지금 왠지 그런 분위기잖아. 자기도 그런 사업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미음 윗줄입니다. 그렇게 내주는 그런 빙신이 천지도 있다고 윤직원 영감 이렇게 당당히 남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미음 다음이야. 윤직원 영감 당사자는 절대로 엄숙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골려먹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설파하고 있는 거야. 봐봐. 얘에 따르면 나는 이미 충분히 자기들을 뭐하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런 기부 요청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 21번의 답은 4번인 겁니다. 이번 회차에서 지금 장면과 관련해서 좋은 문제가 19번하고 21번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구간만 봐서는 쉽게 답을 못 고르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죠. 다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 두 번째 질문도 장면이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질문도 장면이 어렵지 않아. 지금 현철이 뭐하고 있어? 회상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현철이 지금 안 좋은 거야. 뭐인 거냐면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죠. 얼굴이 썩어가는 거, 고민, 세상이 지금 다지고 내적 갈등이지. 과거의 이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중리학 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24번 얘기했죠. 그 89번 장면에서는 이안이 등장한 것이 현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의 설명은 선택지의 설명을 보면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이미 돌아오고 난 상태인 거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여기에서는 26번의 2번 선택지야. 26번의 2번 선택지가 우리의 맹점을 아주 잘 이용한 선택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봐봐. 지금 현철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 회상씬이었단 말이야. 26번 볼게요. 나도 이제 이번 회차에서 한 번은 답이 안 맞는 것이 또 얘였었는데 2번 선택지를 보면 현재의 현철이 지금 무전을 주고받는 설정이야. 현재 현철이 무전을 주고받는 설정은 자신의 과거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렇게 봤거든. 현재의 현철, 그래. 지금 괴로워해. 근데 왜 괴로워하지? 과거 해상 소송에서. 그런데 이거 문장을 우리가 문학에서 선택지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기로 했어? 기본적으로 주술관계 확인하기로 했죠. 현철이 과거의 지휘관과 무전을 주고받는 거야. 시그널이지 뭐. 과거의 지휘관과 무전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지. 과거의 무전을 주고받았던 기억을, 회상을 떠올린 거야. 실수하기 좋게 딱 만들어 놓은 선택지라니까. 딱 키워드만 눈에 띄게끔. 그래서 26번에 2번이 틀린 거야. 넘어갑니다. 현대시는 뭐 특별하게 어려웠던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영랑의 검은고의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검은고를 기린으로서 그리고 그 기린이 연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보면 되겠고, 나작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풀을 현대시에서 대체적으로 민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의 상황도 그래 보이고 풀의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 그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이에요. 31번에서 34번. 31번에서 34번. 요 지문이 조금 일부러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처음 장면에서 춘은과 정소저가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정소저가 대화를 하는데 춘은이라는 말이 아니라 춘랑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춘랑이 맨 처음에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 여기에 또 있나 했더니 A 구간 끝을 보니까 지금 차마 아뢰지 못하였더니 춘랑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됐으니 춘은이 춘랑이구나 그렇게 좀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럴 때 우리 랑자를 좀 기억을 합시다. 이 랑자가 여성을 말할 때도 랑자를 쓰고 남성을 말할 때도 랑자를 써. 예를 들면 우리 그 이생규장전,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은 보통 생이라고 하면 남성을 뜻해. 이생이야. 그러면 이씨성을 이씨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생 쓴단 말이야. 반면에 이제 여성의 경우일 때는 랑을 쓰죠. 거기서 이제 최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현대어로 풀면 최여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랑자가 뒤에 붙으면 이제 여성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어떤 때 랑자가 이제 그 남자를 말할 때 쓰냐면 우리 랑부님이라는 말 쓰죠. 그때 랑도 랑자야. 그래서 요 랑은 남성과 여성, 그런데 이제 보통 뒤에 붙으면 여성일 때 많이 쓰고 남성일 때는 생이라는 말로 쓰는데 둘 다 이씨, 김씨 요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정소저가 춘은을 통해서 그 여관의 정체가 누구랑 양소유랑 동일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확인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거절을 하지? 아니지. 아버지랑 먼저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 그 결혼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거를 잘 돌려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 거지. 그럴 때 지금 신분상의 차이는 누구랑 누가 나이 난 거야? 신분상의 차이는 양소유랑 지금 이 여전의 집이 나는 거지. 어디를 보냐면 거기 이때 다음입니다. 이때 다음에 짙은 글씨로 요조한 얼굴과 그윽한 제덕을 일찍이 들어섭거니와 문벌이, 이게 바로 이제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 문벌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늘 같은 은덕으로 여기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양소유가 신분이 더 낮은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얘들도 보겠는데요? 실수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선택은 이걸로 채점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거에 해당하는 등급 컷입니다. 드린 거 보시고 질문할 거 정리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 다른 거 볼까요? 얘는 우리가 지난해 3월이라고 해서 봤던 거 있었죠? 네. 같은 회사의 4월입니다. 얘는 같은 회사의 4월이야. 대성이에요. 대성 4월. 여기서 앞에 3개 지문만 풀어보죠. 1번부터 14번. 1번부터 14번. 앞에 3개, 1번부터 14번. 얘는 25분 드립니다. 요 세 지문 25분. 전체 이거 화작이랑 다 있는 거니까 시간 생각해서, 그리고 다 먼저 풀면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지금 이 시계로 제가 30초 후에, 그러면 이제 27분일 거야. 27분에 시작할게요. 27분에 25분 하면 얼마야? 52분 10초 5초. 왜 이거 안 바뀌냐? 바뀌었지? 시작.
5분 남았다. 삼 분 전. 이 분 전. 일 분 전. 십오 초. 10, 5,
여기까지 25분 경과했습니다. 남은 문제 놔두시고 남은 시간 해서 또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거 좀 얘기하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첫 번째 현대시를 보면 김종애의 기다림. 뭐 제목에서 거의 다 알 수 있지? 각 구간의 끝부분을 보시면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D 구간을 보면 지금 임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으나 D 구간을 보면 이 마음에 맺혀있는 철천지 원망을 뭐로 전환해? 사랑으로, 불꽃으로 모두 오려서, 그래서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전환해서 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시한 작품. 그 다음에 문정희의 겨울일기는 1년의 두 번째 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편히 지냈다?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둘 다 이제 이별 후에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 지문인데 OLED와 관련해서 투명 전극의 특성, 그래서 1문단에 나오는 투과도, 전기 전도도, 표면 저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성을 지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2문단에서 끝부분이야. 2문단에서 끝부분. 2문단에서 끝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시계 하나 나오지. 나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갔어. 왜냐면 어차피 읽었을 때 문제 풀려고 다시 이 부분 나서 식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식 있다는 생각을 하고선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그거 나타낸다고 알았어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문제에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돌아와서 확인해야 돼. 한 번에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처리해 주는 것도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3문단부터 바로 이제 밴드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밴드갭을 이해해야지. 밴드갭을 이해해야 지금 전기 전도도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밴드갭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5문단의 첫 번째 줄이야. 5문단의 첫 번째 줄에다 쭉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최근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구부리기 쉬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A 구간까지 해서 OLED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거지. 거기에 이제 구부리는, 접을 수 있는, 그러면 기존의 OLED에다가 무언가가 추가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추가돼? 유연성이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유연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활용되는 것이 지금 5문단 끝에 나오는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이제 유연성과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는 얘가 한계가 뭉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뭉치는 거는 또 뭐로 해결을 해줘? 계면활성제로. 그런데 계면활성제 사용에 대해서 끝이 아니야. 이 계면활성제도 완전히 또 제거가 돼야지 지금 제대로 구부리는 것으로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LED와 관련해서 지금 밴드갭 요것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과 관련돼서 그 특성을 처리해 주시면, 그걸 정리해 줬다면 아마 답을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핵심 내용으로만 좀 구성이 돼서, 지문만 잘 읽으면, 바꿔 얘기하면 지문에서 핵심을 얼만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에서는 김시습이 나쁜 놈으로 나오죠. 보통 이제 김시습이 불운한 천재로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측면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아예 역모를 꾀하는. 그런데 재밌는 건 눈 떠보니 뭐야? 꿈.
눈떠보니 꿈이었다 하는 것. 그 다음 나에서의 이 조신설화는 사실 우리가 구운몽 할 때 많이 같이 설명을 하는 거지. 구운몽이랑 구조가 똑같아. 구성이 현실, 꿈, 현실이야. 그리고 꿈에서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루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같아 달라. 그 결과가 정반대지. 구운몽에서는 꿈에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룹니다. 입신장명을 통해서. 반면에 조신의 꿈에서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여성과 결혼하지만 생활은 완전 시궁창이지. 재밌는 건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의 경험이야. 최대한 오를 수 있는 관직에 다 오르는 양소유, 성진. 그 다음에 만났지만 불행의 끝을 달리는 이 조신. 그런데 이 둘의 깨달음은 동일하다. 불교로의 귀. 그런 점에서 구운몽이랑 같이 나와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뒤에 있는 지문이 비문학 지문 두 개가 지금 비문학 지문 두 개가 지금 풀었던 비문학 지문보다 어렵습니다. 남은 두 지문이. 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야. 비문학이 좀 어렵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푼 것만 좀 채점을 한번 해보고 가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몇 번? 6번.
없으면 6번 하나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봅니다. 지금 요 기억의 앞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기억의 윗줄부터 표면 지향이 낮고 전도도와 투과도 유연성이 높대. 그럼 투과도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빛이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6번의 4번 선택지를 보시면 경계면에 이르렀을 때 빛이 흡수되는 건 어때야 돼? 낮아야죠. 투과도가 잘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5번 봅니다. 전기저항과 관련하여 바깥쪽 탐침에 흘린 전류를 안쪽 탐침에 측정한 전압으로 나눈 값이 지금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이거 이 문단 끝에서 얘기하는 표면 저항에 대한 얘기인 거 아니야? 맞지? 아닌가? 뭔가 약간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여기 안 맞을 거. 6번에 5번은 바깥을 안으로 나눈 거고, 지금은 안을 밖으로 나눈 거고. 어? 그러네 이거. 이건 일주일 안에 그 문제가 싶어. 나도 6번에 5번. 그럼 이게 R분의 1이다 싶은 게 R분의 1이 작다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